제가 겪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건 몇 년 전 대학을 졸업하고 첫 직장을 다니던 시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 저는 서울 외곽에 위치한 작은 원룸에서 자취를 하고 있었습니다. 건물은 좀 낡았지만 월세가 저렴해서 만족하며 지내고 있었죠. 일이 바쁠 때는 퇴근 후 밤늦게 집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야근을 마치고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다다랐을 때는 이미 자정이 넘은 시간이었죠. 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갑작스레 싸늘한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어 보였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원룸이기 때문에 구조가 단순해서 현관에 들어서면 바로 거실 겸 침실이 보이는 구조였는데 창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분명히 나갈 때 닫았던 기억이 있었기에 의아했습니다. 바람 때문인가? 라고 생각하며 창문을 닫고 옷을 갈아입고 간단히 씻은 후 침대에 누웠습니다. 주말이 다가오는 금요일 밤이라 긴장을 풀 수 있었기에 오랜만에 잠을 푹 잘 수 있을 거라 기대했죠. 하지만 이상하게 자꾸 뒤척이게 되었습니다. 누군가 쳐다보는 느낌에 몇 번이고 주변을 돌아보았지만 당연히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겨우 잠이 들었는데 한참 후 깨어나 보니 새쯤 된 시간이었습니다. 이상한 꿈을 꿨던 것 같기도 한데 기억은 나지 않았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화장실에 다녀오려는데 작은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가 했는데 귀를 기울이니 누군가 속삭이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소리는 침대 아래에서 나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순간 어릴적 들었던 무서운 이야기들이 머리를 스쳤지만 용기를 내어 핸드폰 플래시를 켜서 침대 아래를 비춰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건 먼지 쌓인 바닥뿐이었죠. 불안한 마음에 다시 침대에 눕는데 이번에는 창문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쿵쿵거리는 소리였어요. 밖에서 나는 소리 같기도 하고 집 안에서 나는 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창문 쪽으로 다가가 조심스럽게 커튼을 젖히자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바깥에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커튼의 안쪽에 어린 아이의 손자국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직 마른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런 자국이었습니다. 공포에 질린 저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친구는 당장 나가서 자신의 집으로 오라고 했죠. 급히 몇 가지 물건을 가방에 챙긴 후 불이 나게 집을 나섰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며 등 뒤에서 느껴지는 시선은 신경 쓰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도착한 곳은 대학 시절부터 알고 지내던 친구의 집이었습니다. 놀란 저를 본 친구는 무슨 일이냐며 묻고 저는 방금 겪은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친구는 저를 달래며 오늘은 자기 집에서 자라고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친구의 집에서 정말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다음날 아침 친구와 함께 제 원룸으로 돌아가 봤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손자국은 사라져 있었고 뚜렷하게 기억나던 그날의 소름 끼치는 현상들은 모두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이후로 그 집에서 비슷한 일을 겪은 적은 없었지만 여전히 그날의 기억은 생생합니다. 그리고 가끔은 제 원룸이 아닌 다른 곳에서 누군가 저를 지켜보고 있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두려움을 느끼곤 합니다. 지금은 다른 곳으로 이사를 했지만 가끔 그 창문의 손자국은 무슨 의미였을까 생각하곤 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장난이나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신호였을까요? 아직도 그 진실은 알 수 없지만 부디 여러분은 그런 경험을 하지 않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작은 시골 마을에 위치한 한 오래된 고등학교가 있었다. 이 학교는 그 지역에서 몇 안 되는 학교 중 하나였기에 학생 수가 많지는 않았지만 지역 주민들에게는 소중한 교육의 장이었다. 학교는 벽에는 담쟁이 덩굴이 무성하게 자라있고 교실 바닥은 나무마루가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아주 오래된 건물임을 말해주었다. 많은 세월이 흐르면서 이 학교에는 각종 괴소문과 도시 전설들이 떠돌았지만 그중 가장 유명한 것은 네 번째 화장실 이야기였다. 학교 건물의 구석진 곳,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위치한 그 오래된 화장실은 왠지 모를 음침함이 감돌았다. 학생들과 교사들 모두가 알게 모르게 그곳을 피했으며 가능하면 다른 층의 화장실을 이용하곤 했다. 그러나 학교를 졸업하고 수십 년이 지난 후에도 이 화장실에 얽힌 소문은 가라앉지 않고 새로 들어온 학생들에게까지 전해지곤 했다. 이야기는 한 명의 여학생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녀는 종종 친구들과 함께 도시 전설에 관련된 이야기를 즐겨했고
어느 날 친구들과 함께 네 번째 화장실에 가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그 화장실에 숨겨진 비밀을 발견하겠다는 일종의 호기심과 모험심에 휩싸였던 것이다. 어느 늦은 오후, 학교의 모든 수업이 끝나고 친구들은 텅 빈 복도를 지나 그 화장실로 향했다. 친구들은 서로 농담하며 긴장을 덜려 했지만 화장실에 가까워질수록 알 수 없는 싸늘함이 느껴졌다. 화장실 문 앞에 서자 그들은 잠시 망설였다. 결국 용기를 내어 문을 열었고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안은 예상대로 어두컴컴하고 차가웠다. 오래된 냄새와 습기가 그곳에 가득했다. 가장 안쪽 칸의 문이 바람도 없는데 흔들리고 있었다. 누군가 그곳에 있는 것만 같았다. 친구 중 한 명은 자신의 휴대폰 플래시를 켜서 비추었다. 그러나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들은 실망하며 돌아서려 하는데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모두가 멈춰서서 서로를 바라보았다. 분명 누군가가 뒤에 있었다. 머리카락이 쭈뼛서며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친구 중 한 명이 다시 뒤를 돌아보았을 때 화장실의 거울에 무언가가 보였다. 거울에는 한 여학생의 모습이 비치고 있었다. 창백한 얼굴과 어두운 눈동자, 긴 머리를 휘날리며 거울 속에서 그들을 응시하고 있었다. 아무도 그곳에 없는데도 마치 거울이 다른 차원에 연결된 것처럼 그 여학생의 모습은 더욱 또렷해졌다. 그녀는 슬픈 눈으로 친구들을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도와줘. 그녀의 목소리가 들렸고 친구들은 불이 나게 화장실을 빠져나왔다. 그들은 다급히 교실로 돌아와서야 겨우 숨을 돌릴 수 있었다. 이내 한 친구가 말했다. 저게 그 아이야. 옛날에 이 학교에서 실종된 그 여학생. 이 일이 있고 난 후 네 번째 화장실은 더욱 소문이 돌며 귀신이 나온다는 괴담이 더욱 확산되었다. 그리고 아무도 그 화장실에 다시 들어가려 하지 않았다. 시간이 지나면서 학교 측에서도 그 화장실을 폐쇄했고 학생들의 안전을 이유로 철저하게 봉쇄했다. 그러나 아직도 늦은 밤이면 그곳에서 누군가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린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오래된 나무 바닥이 삐걱거리고 누군가의 발자국이 울려 퍼지는 그곳에서 말이다. 과연 그 실종된 여학생은 무엇을 그리 간절히 원하고 있었던 것일까? 그 비밀은 아직도 네 번째 화장실의 고요함 속에 감춰져 있다. 세 번째 이야기. 이 이야기는 서울의 한 오래된 아파트 단지에서 시작된다. 이 아파트는 1990년대 초에 지어진 곳으로 시간이 흘러 이제는 낡고 허름해졌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특히 7동은 사람들이 꺼리는 건물이었다. 왜냐하면 이곳에서는 이상한 일들이 종종 벌어졌기 때문이다. 몇 년 전 7동 804호에 살던 가족이 갑자기 사라진 적이 있었다. 그들은 아무 말 없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남아있던 집안은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듯 그대로였다. 경찰이 조사에 나섰지만 어떤 단서도 찾지 못했고 사건은 미제로 남게 되었다. 그 이후로 804호는 공실로 남아있었다. 주변 사람들 사이에서는 804호가 귀신 들린 방이라는 이야기가 돌았다. 특히 어린아이들이 그 방 근처를 지나갈 때면 저기서 밤에 웃음소리가 들려 창문에 어떤 여자가 서 있어 같은 소리를 하곤 했다. 그러나 어른들은 아이들의 허풍이라고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아파트에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게 되었는데 바로 대학원생인 민정이었다. 민정은 연구실이 가까워서 이사를 오게 되었고 집세가 저렴하다는 이유로 804호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녀는 귀신 이야기에 전혀 신경 쓰지 않았고 그저 새 출발을 기대하며 이삿짐을 풀었다. 첫날 밤 민정은 피곤한 몸을 이끌고 잠에 들었다. 그런데 새벽 2시쯤 이상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어딘가 타는 듯한 냄새였다. 당황한 민정은 부엌으로 가서 가스를 확인했지만 아무 이상이 없었다. 거실로 나와 창문을 열자 언제 그랬냐는 듯 냄새는 사라졌다. 그녀는 잠결에 맡은 헛냄새라고 치부하고 다시 잠자리에 들었다. 며칠 후 같은 시각에 또다시 정신이 번쩍 들었다. 이번에는 문 두드리는 소리였다. 문 너머로 누군가 거기 누구 없어요? 라고 묻고 있었다. 민정은 망설이다가 도어 스코프를 통해 밖을 보았지만 복도는 텅 비어 있었다. 이어지는 침묵 속에 신경이 곤두섰지만 그녀는 다시 평정심을 찾고 잠들었다. 그 다음날 아침 민정은 아파트 입구에서 이웃 아주머니를 만나게 되었다. 친절하게도 아주머니는 새로 이사온 그녀에게
이것저것 물어보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민정은 어젯밤의 일을 이야기했고 아주머니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조용히 말했다. 그 방에 살던 사람들도 그런 일이 자주 있었어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한 일이 더욱 자주 일어났었죠. 아주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민정은 섬뜩한 기분을 지울 수 없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상한 일들은 더욱 기이해졌다. 욕실에서 물방울 소리가 들려나가 보면 바닥이 축축해져 있거나 책상 위에 두었던 물건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곤 했다. 그리고 끔찍하게도 새벽이면 항상 누군가 귓가에 속삭이듯 민정의 이름을 부르곤 했다. 어느 순간 민정은 집안에 다른 누군가가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고 정신적으로도 점점 지쳐갔다. 인터넷 커뮤니티에 자신의 상황을 알리며 도움을 요청하기 시작했다. 많은 댓글이 달렸지만 대부분은 비슷한 경험담이나 헛소리처럼 여겨졌다. 그중 주목할 만한 것은 경험이 있는 무속인에게 도움을 요청해라는 제안이었다. 고민 끝에 민정은 유명한 무속인을 찾아가기로 했다. 무속인은 이야기를 듣더니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다. 그 방에는 예전에 죽은 여인의 원한이 남아있어요. 당신이 그 기운을 자극한 모양입니다. 당분간 그 집에서 멀리 떨어지세요. 민정은 무속인의 충고대로 며칠간 친구 집에 머물며 생각을 정리했다. 그리고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 연락해 방을 비우겠다고 했다. 그녀가 이사를 마치던 날 다시 한번 804호를 돌아보았다. 불과 몇 달 전에는 그저 낡은 공간에 불과했던 곳이 이제는 위험한 기억으로 가득 차 있는 듯했다. 그날 이후 민정은 더 이상 그 아파트에 발을 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가끔씩 그녀는 소름 끼치는 그 방에서의 경험이 꿈에 나타나곤 하. 그리고 여전히 그 아파트 단지에서는 804호에 대한 불길한 소문이 끊이지 않는다. 이렇게 그곳은 여전히 시간이 멈춘 듯 과거의 잔해와 미궁 속에 남아있다. 누구도 그 방의 저주를 완전히 풀 수 없었고 한 번 발을 들인 사람들은 평생 그것의 그림자를 마음속에서 떨칠 수 없었다.